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안과 한종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녹내장 환자가 약물 치료 시 주의해야 할 부분들, 환자들이 실생활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답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볼 것은 올바른 안약 사용법인데요. 환자 스스로 안약을 사용하는 것이 녹내장 주된 치료 수단인 만큼 안약 사용 가이드를 잘 따르시는 게 좋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 혈압약을 주기적으로 먹는 것처럼 녹내장 환자의 안약 관리 동안 평생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약물 사용 방법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먼저 약물 사용의 가장 큰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약물은 한 방울만 점안해야 합니다. 약물을 2방울, 3방울씩 많이 넣으면 효과가 좋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약물을 2배, 3배 많이 넣으면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지고 효과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안약을 넣고 눈을 감으면 일부가 나오면서 눈물이 물방울처럼 맺힐 수 있는데 이 경우 안약이 들어간 것입니다. 안약을 넣을 때 안약이 들어갔는지 도무지 확인이 안 될 때에는 안약을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약을 점안 시 눈에 들어갈 때 시원함이 눈 속으로 느껴지면서 점안이 제대로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녹내장 안약 점안 후 눈물점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녹내장 안약은 종류에 따라 몇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중 쓴맛이 느껴지거나 인후 불편감, 미각 이상 소견 등 약물이 눈물점을 통해 코 속 그리고 입까지 도달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코 속에는 혈관이 많아 눈에 점안을 했지만 일부 약물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이동될 수 있기 때문에 안약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눈물점을 효과적으로 눌러주면 좋습니다. 눈물점은 눈꺼풀 경계부 안쪽 위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눈 안쪽으로 손가락 면으로 지그시 2, 3분 이상 눌러주시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안약은 시간을 잘 지켜서 점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서 꼭 시간을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안약을 하루에 1번 넣고 2번 넣는 등 점안 횟수가 다른 이유는 안약 효과 지속 시간이 안약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안약은 보통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효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에 꾸준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 점안 시기를 놓쳤다면 다음 점안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늦게라도 바로 점안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안약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안약의 종류는 크게 베타블로커 혹은 셀렉티브 알파2 아고니스트 같은 교감신경에 작용하는 약물과 도졸라마이드 같은 안방수를 만드는 선모체 내 효소를 억제하는 기전의 약제, 그리고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하는 방수 배출량을 증가시키는 기전으로 안압을 조절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되는 약제들은 모두 이 기전을 하나 혹은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약제라고 보시면 되고 각 제약사에서 정한 상품명에 따라 여러 종류의 약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각 약물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베타블로커가 포함된 약물은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고 심장 박동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천식과 부정맥 과거력을 묻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의 경우 약효가 눈에만 작용하여 전신 부작용은 지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셀렉티브 알파2 아고니스트라는 약물의 경우 대표적으로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면서 가려움증, 안구 압박감 등 결막염 증상을 보일 수 있고 점안 후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 어지럽거나 졸린 증상을 느끼게 됩니다. 도졸라마이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은 점안 시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약물과 맞지 않는 경우 눈꺼풀 주변부 피부가 붓는 눈꺼풀염 혹은 피부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프로스타글란딘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라면 충혈이 될 수 있고 안구 건조증이 많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개발되어 소개된 에이베리스를 제외하면 보통 프로스타글란딘 제제는 속눈썹이 자라게 되거나 안검 주변부로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점안 시 눈꺼풀 주변부에 묻지 않도록 한 방울만 점안하도록 하고 점안 후 5분 이후 눈꺼풀 주변부를 닦아주면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녹내장 환자분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대해 짚어볼 텐데요. 먼저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비타민 C, D, E 등 비타민류 성분들과 은행잎 추출 성분인 징코빌로바 그리고 산화 스트레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진 코엔자임 Q10 등 몇 가지 알려진 성분들에 대해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이와 같은 성분들은 안압을 낮추거나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거나 혈류를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알려진 기전을 통해
녹내장 환자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녹내장 발생을 예방하거나 녹내장 환자에서 악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영양제는 비단 녹내장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다른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알려져 있기에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영양제로서 섭취해도 괜찮다고 설명드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안약을 사용해야 된다고 확인이 된 환자가 영양제를 섭취했다고 안약 없이 진행이 멈춘 예가 없으므로 영양제를 드시고자 한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녹내장 환자의 마취나 다른 약물 사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녹내장 환자는 다른 질환, 검사로 인해 수면 마취를 하거나 다른 약물을 사용할 때 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폐쇄각 녹내장 환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전방의 공간이 좁은 분들이 폐쇄각인 경우가 많으며 폐쇄각인 경우 항콜린성 성분이 들어간 약물을 사용할 때 안압이 갑자기 상승하면서 심한 안통과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분들 중에 녹내장 안약을 사용하다가 중단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안압이 상승한 원인이 염증 때문이라든지 일시적인 스테로이드 사용이라든지 그런 명확한 원인이 있는 경우 원인이 제거되었을 때에는 의사와 상의 후 안약을 끊어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시작한 안약은 평생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본인에게 잘 맞는 부작용이 최소화된 안약을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분들이 일상에서 많이 신경 쓰시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 미디어 시청 습관, 운동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알아볼 텐데요. 먼저 자세입니다. 앞서 설명한 폐쇄각의 경우 어두운 공간에서 엎드려서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경우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두운 곳에서 엎드려서 사물을 보는 습관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 수면 자세에 따라 안압이 올라가는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는데요. 옆으로 누워 자는 경우 아래쪽에 있는 눈의 안압이 더 올라가거나 베개의 높이에 따라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수면 자세로 인해 녹내장이 더 잘 발생한다고 보고되거나 녹내장 환자에서 진행이 더 흔하게 발견되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첨언하자면 사람은 잠을 자며 최소 10회에서 20회 이상 수면 자세를 바꾼다고 합니다. 설령 잠결에 안압이 올라가는 수면 자세를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세를 쭉 지속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미디어 시청 습관인데요. 여기에는 책도 포함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책이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면 녹내장이 유발되지 않느냐 물어보십니다. 하지만 책이나 스마트폰을 오래 본다고 해서 녹내장이 유발되거나 녹내장 환자에서 악화 소견이 더 자주 발견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다만 녹내장 환자들은 대부분 안약을 한 가지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안약을 사용하는 경우 안구 건조증 등 불편함이 유발될 수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장시간 책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면 건조증이 악화되면서 시력의 질이 많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녹내장 환자에서 좋은 시력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책이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는 것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입니다. 힘을 많이 주는 운동이나 물구나무 서기, 물안경 착용 등으로 안구 주변부를 압박하게 되는 수영 같은 운동은 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운동을 하는 시간은 대부분 하루 중 제한되어 있으며 안압을 올리는 시간도 매우 짧은 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정 운동을 한다고 녹내장 발생률이 증가되거나 녹내장 환자에서 악화 소견이 보고된 대규모 전향적 연구 결과는 없으므로 힘을 많이 주는 운동에 대해서는 주의하되 너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운동은 녹내장 환자에서 큰 문제를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통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령에서는 물론이고 젊은 층에서도 유병률이 올라가고 있는 녹내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녹내장은 실명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초기에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하고 검사를 제때 잘 받으시면 충분히 악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꾸준히 관리하시며 눈 건강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